안녕하세요. 코딩 해움입니다. 오늘은 베가스 프로 18 버전을 이용해서 영상에 프레임을 씌우거나 자막 바를 넣는 팁 등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베가스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화면을 조정하겠습니다. 프리뷰에서 베스트 풀로 해주면 미리 보기 화면의 해상도가 높아져서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작업하고 싶은 영상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넣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미리 보기를 보니까 오늘 촬영한 영상에 이 하단 부분에 작업 표시줄이 보여서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전체적으로 좀 프레임을 씌워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프레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PC에 포토샵이 설치되어 있으면 굉장히 편한데 포토샵이 없을 경우에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포토샵과 거의 비슷한 기능을 제공을 하는 포토피아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어디에 프레임을 씌울 건지 이제 보면서 작업을 하면은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영상을 스크린샷으로 화면 캡처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실행을 하고요. 자, 이렇게 영상을 연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해줘서 이 화면 자체를 화면 캡처를 할게요. 스크린샷을 찍는 기능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화면 캡처 기능을 이용을 합니다. 단축키는 윈도우 알트 프린트 스크린인데요. 윈도우는 키보드 하단에 있어요. 키보드 하단 왼쪽에 윈도우 알트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 위치랑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보통 우측 상단쯤에 있습니다. 윈도우 알트 프린트 스크린 키를 함께 눌러주면 전체 화면이 캡처되면서 저장돼요. 아니면 윈도우 시프트 S 키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러면 클립보드에 저장되거든요. 여기 메시지 뜨면 클릭해서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윈도우 더하기 Shift 더하기 S 버튼 이렇게 차례대로 윈도우 Shift S를 클릭하면 이렇게 위에 작은 창이 뜨는데 이거는 내가 원하는 범위를 지정해주는 사각형 모양으로 지정해주는 메뉴고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자유형으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캡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창, 이 뜬 창 자체를 캡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범위가 테두리가 표시가 되죠. 또는 이렇게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체 화면 캡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윈도우 알트 프린트 스크린 윈도우 알트 프린트 스크린 키를 이용해서 캡처하시면 굉장히 편해요. 자동으로 저장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윈도우 알트 프린트 스크린으로 저장한 파일은 어디로 저장이 되느냐? 자, 캡처라는 폴더에 자동 저장이 되는데 처음에 설정을 해두지 않았을 때는 보통 내 PC 안에 동영상 안에 캡처라는 폴더가 생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으로 자동 저장됩니다. 저는 D 드라이브로 옮겨놔서 이렇게 캡처라는 폴더에 자동 저장이 됐어요. 자, 이 파일을 이제 포토피아에서 불러오도록 할게요. 컴퓨터에서 파일 열기 그리고 캡처 안에 이렇게 화면 capture를 한 이미지를 불러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할게요. 자, 왼쪽을 보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이 툴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아래쪽에 보면 이런 사각형 툴이 있습니다. 사각형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저는 채우기 색은 한번 노란색으로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투명하게 혹은 단색으로 아니면 그라데이션 아니면 어떤 패턴 여기 패턴을 넣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단색으로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위쪽에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아래쪽에도 내가 가리고 싶은 만큼 사각형을 그려주고, 왼쪽 오른쪽 좀 허전하니까 왼쪽과 오른쪽에도 사각형을 만들겠습니다. 자, 만든 사각형은 이 이미지 범위 밖으로 벗어난 부분은 보이지 않아요. 저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자, 이 선택 툴로 내가 만든 이 부분을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프레임이 만들어졌고요. 여기 글씨나 그림을 이쪽에 입력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걸 한번 예시로 만들어 봤냐면요. 예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런 식으로 자, 프레임을 만들고 위쪽에 그림도 넣고 글자도 넣고 이렇게 해봤어요. 자, 여기서 작업을 하려면 T 텍스트 입력하는 툴로 가지고 와서 원하는 위치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돼요. 화면을 확대해서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더하기 모양, 그리고 화면을 이동하고 싶다 할 때는 스페이스 바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면 됩니다. 자, 선택 툴을 이용해서 글자를 이렇게 위치로 옮겨주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도록 이 모서리 부분에 갖다 대면 크기를 이렇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자, 지금은 위로 아래로 길게 옆으로 길게 이렇게 조정이 되는데, 만일 Shift 키를 누르고 조정한다 그러면 비율은 유지되면서 확대나 축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선택 툴로 이렇게 옮겨 보고요. 여기서 더블 클릭해서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 폰트를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많이 폰트들이 있는데 여기서 오른쪽에서 한글을 체크해 주면 한글 폰트 종류들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내가 원하는 폰트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이걸 해볼까요? 이렇게 폰트를 바꿔주고요. 폰트 색깔도 여기서 바꿔줄 수 있어요. 확인 버튼을 눌러주면 이렇게 폰트 색깔도 바뀝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 나는 여기서 폰트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 그럴 때는 여기서 삭제를 해주고 이 프레임만 저장을 해도 돼요. 자, 컨트롤 빼기 이용해서 크기를 줄였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이 버튼으로 오른쪽에 이 레이어들을 보이게도 하고 숨기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백그라운드라고 되어 있는 레이어를 삭제를 하면 자, 이렇게 스크린샷 이미지가 삭제되면서 격자 무늬가 나왔어요. 이 무늬는 투명한 상태라는 것을 표현을 해요. 여기까지 프레임을 만들었으면 저장만 하면 돼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형식을 PNG로 선택해서 클릭합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뜨면서 원하는 위치에 저장할 수 있어요. 프레임이라고 해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면 자, 이 까만 부분은 투명한 부분이에요. 프레임만 만들어졌고요. 이걸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한번 수정을 해볼까요? 파워포인트 새 파일을 열어서 삽입해서 그림, 이 디바이스, 그리고 바탕화면에서 프레임을 선택해서 삽입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만든 프레임이 들어옵니다. 여기다가 글자를 한번 넣어 볼게요. 삽입한 다음에 텍스트 상자, 가로 텍스트 상자 그리기 해서 코딩 해용과 함께하는 신나는 코딩 교실, 이렇게 글자를 쓰고 위치를 맞춰주고 원하는 폰트로 이렇게 바꿔주고요. 그림도 넣어볼 수 있겠죠. 삽입, 그림, 그리고 코딩 해용 안에 저희 이름,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서 어디 여기다 넣어볼까요? 아래쪽에 넣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전체 컨트롤 A로, 컨트롤 A는 컨트롤 A예요. 컨트롤 A 버튼을 눌러서 전체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도 선택이 되었죠. 이걸 우클릭. 자, 이 선택된 부분에 마우스를 두고 선택된 부분 안에 있으면 어디든 괜찮아요. 우클릭해서 그룹을 해주고요. 다시 한번 우클릭한 다음에 그림으로 저장합니다. 그림으로 저장해서 바탕화면에다가 프레임 완성 이렇게 써볼까요? 그 다음 PNG 형식인지 확인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으로 가서 프레임 완성을 열어보면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에서 작업한 프레임이 저장됐어요. 이걸 이번에는 베가스에서 불러와 볼게요. 베가스에서 불러올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막 넣는 방법을 연습하면서 비디오 트랙을 이용을 했어요. 자, 눈에 보이는 거, 화면은 비디오 트랙 관련이고 들리는 음성, 소리 관련은 오디오 트랙인데 우리가 프레임은 비디오,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비디오 트랙을 추가할 거예요. 자, 위쪽 이 트랙 쪽에서 우클릭하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데 인서트 비디오 트랙을 삽입합니다. 그럼 위쪽에 비디오 트랙 빈 공간이 생기는데 여기로 이미지를 가지고 오면 돼요. 자, 이미지 위치가 바탕화면에 있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서 프레임 완성이라고 된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길이를 늘려서 이렇게 위치를 이 커서를 이동시켜 보면 우리가 원하는 이 범위에 프레임이 잘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늘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전체에 프레임이 씌워지게 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자막을 넣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자,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삽입을 하고요. 우리 자막 넣을 때 미디어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했었죠. 여기서 타이틀 앤 텍스트를 클릭하고 자, 디폴트 기본값을 가지고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코딩 해움입니다. 이렇게 자막을 쓰고 크기를 줄여준 다음에 원하는 폰트로 정해주고 색깔도 지정을 해주고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지정을 해주고 자, 여기에서 자막 위치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겨주면 되겠죠. 그런데 나는 이 프레임 위로 자막을 놓으니까 좀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 너무 좁고 밑에 있고 해서 나는 자막 상자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아주 좋아요. 우리 자막 상자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아까 그 포토피아에서 자막을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자, 이거를 다 지우고 레이어 하나 남겨둬야 된다고 하네요. 일단 놔두고 여기서 사각형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채우기를 흰색으로 채우고 레이어 스타일을 한번 정해 볼까요? 자, 이 레이어 오른쪽 끝에쯤에서 더블 클릭을 하면 스타일을 지어줄 수 있어요. 제가 뭘 하고 싶냐면 테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획을 선택을 해서 테두리를 한 10픽셀로 해주고 색깔은 다른 색으로 할까요? 자,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좀 예쁘게 한번 해보기 위해서 자,
모양 4레이어는 제거를 하고요. 모양 5 레이어를 복제를 하겠습니다. 복제 확인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동시켜 줄게요. 이동시켜 주고 아래쪽의 레이어를 다른 색으로 해볼게요. 다각형을 눌러서 채우기를 파란색으로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대로 자막 상자를 그대로 저장을 해볼게요. 파일에서 내보내기 형식의 PNG를 선택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자막 상자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막 상자 이미지가 저장이 됐어요. 자, 이 이미지를 베가스로 가서 불러오기만 하면 돼요. 자막 상자를 이렇게 가지고 오면 화면에 자막 상자가 생기겠죠. 이걸 조절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크기가 너무 커서 별론데 하면 자, 여기 이 자막 상자에서 여기 격자 모양 보이시죠? 격자 모양. 이 격자 모양의 버튼을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뜨는데 마우스 휠을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굴리면 자, 전체적인 화면이 좀 작아지고요. 이 네모 상자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면 화살표가 생겨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해주면 이 F가 전체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화면에서 자막 상자가 어느 정도 크기를 차지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설정해 주는 거예요. 화면이 커지면 자막 상자는 작아지겠죠. 반대로 화면이 작아지면 자막 상자 이렇게 커질 거예요. 그래서 자, 크기를 일단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서 위치도 잡아줍니다. 이 정도로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X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위에 글자를 넣어주면 좋겠죠. 자, 우리 비디오 트랙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안녕하세요 코딩해요입니다. 이 상자를 이렇게 위로 가져왔어요. 그러면 자, 영상 파일 위에 자막 상자 위에 이 자막 실제 자막이 들어가겠죠. 자, 자막에서 우리가 자막 수정할 때는 요 첫 번째 버튼을 쓴다 그랬어요. 첫 번째 버튼 클릭해서 자, 글자 크기를 키워 줄게요. 한 14 정도로 키우고 이렇게 위치도 조절을 해줍니다. 컨트롤 C 그리고 컨트롤 V를 이용해서 붙여넣기를 한 다음에 내용을 바꿔주는 방식으로 오늘은 재미있는 코딩을 해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막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막 상자를 다양하고 쉽게 가지고 오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미리 캔버스를 많이 이용을 해요. 미리 캔버스 주소는 미리 canvas.com이고요. 여기서 회원가입을 한 다음에 바로 시작하기를 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와 비슷한 화면이 나와요. 그런데 너무 좋은 게 아주 많은 템플릿들이 있고 여기서 활용을 할 수 있는 요소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검색해다가 가져다가 쓰면 돼요. 이 빈 페이지에 우리 자막 상자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검색창에다가 자막 상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여기 굉장히 많은데 자막 상자라기보단 상자가 많네요. 여기서 도형을 선택해 볼게요. 그럼 좀 자막 상자로 활용할 수 있는 도형들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것도 가져와 보고요. 클릭하면 바로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조절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옆으로 쭉
늘려서 이제 앞부분에 다른 걸 쓰고 뒷부분에 대사를 자막을 넣고 할 수도 있겠죠. 어디 보자. 또 괜찮은 거 가지고 와 봅시다. 클릭해서 얘도 이렇게 가지고 오고 옆으로 쭉 늘려주고 또 이런 것도 활용해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어두운 색깔은 글씨를 밝게 해서 활용할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보면은 도형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자막 상자로 활용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또 뭐 이런 것도 가지고 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크기를 조절하고 이렇게 쭉 길게도 해주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자막 상자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잘 찾아보시고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개만 더 넣어 볼까요? 이렇게 아래쪽에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하느냐, 자,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PPT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은 개별 요소 이미지화 권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 각각의 요소들이 이미지가 돼서 PPT 파일 안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다운로드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자막바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고요. 자, 이 파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각각의 이미지로 파워포인트 파일 안에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각각 그림으로 저장하면 되겠습니다. 자막바 1. 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막바 2. 그리고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바 3. 이렇게 하고 베가스로 돌아가서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자막바 1을 불러오고요. 그리고 자막바 2도 불러오고요. 자막바 3도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확인이 되죠. 여기서 자, 이번에는 트랙 메뉴에서 트랙 모션을 활용해서 아래쪽으로 옮겨 보도록 할게요. 트랙 모션으로 들어가서 이 상자를 아래쪽으로 끌어당기면 그대로 위치 이동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모서리를 클릭해서 이렇게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트랙 모션은 이 트랙 전체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자막바가 아니고 한 개의 자막바를 가지고 와서 설정할 때 아주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영상에 원하는 프레임과 원하는 자막바 등을 직접 만들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활용도가 높은 기능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